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복방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보안수사권 얘기입니다. 보안수사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은 이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보안수사권을 놓고 지금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지금 약간은 좀 분위기가 아주 싸해질 정도로 험악해질 정도로 아주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대통령의 의중이 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죠. 일부에서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좀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나치게 수박 거달기식의 이런 보도입니다. 이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고 짚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요즘 언론들을 보면 아주 단세포 생물입니다. 생각이라는 게 없고 그저 즉각적인 생물학적 반응만 있는 그게 지금 언론의 행태가 돼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조선일보 같은 애들이 계속 살아남는 이유가 그건 겁니다. 다른 언론들은 다 단세포 생물들인데 조선일보 같은 얘네들이 그나마 다세포인 거야. 다른 데가 단세포면 얘네들은 한 3, 4세포 정도 되나? 뭐 8배체, 9배체, 8배체, 16배체 이쯤 되나? 아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걔들이 살아남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발언과 그 발언에 숨어있는, 얽혀있는 속마음까지를 좀 짚어보려고 해요.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쉽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한 본인이 정말 열받고 화가 난다고 해서 본인의 화나고 열나는 내용을 그대로 표출할 수도 없는 자리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 있죠. 어느 날 청와대를 산책을 하다가 야, 저게 무슨 나무고? 라고 물어봤다는 거야. 그 경호원이 대답을 못했대. 경호원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어 괜찮아요 하고 신경 쓰지 마요 갔대.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날 가서 산책을 하면서 딱 보니까 그 나무에 편면에 붙여 있더래. 이거는 무슨 나무라고. 그래서 쑥 둘러보니까 온갖 나무에 다 편말이 붙어 있더래. 이게 무슨 나무라고. 그러면서 이 나무는 뭐 무슨 나무고 원산지가 어디고 이건 언제 심어졌고 쫙 있더라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야, 대통령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농담도 함부로 하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절감을 했대잖아요. 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옳은데 내가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화법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발언의 진위를 생각을 해야지 드러난 말만 가지고 무엇이다,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언론의 이 반응들을 보면은 드러난 말만 가지고 이 화법이라는 대통령이 당연히 응당 가져야 될 화법이라는 거를 건너뛰고 그냥 단세포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상한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에서 그 얘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냐 이거죠. 지금 검찰개혁이 보안수사권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엊그제 민주당에서 공청회를 열었거든요. 이 공청회에서도 아주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토론도요, 조국혁신당과 함께 열린 토론회가 있고 또 민주당과 법사위 쪽에서 함께 연 그런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토론회에서 핵심적인 논쟁이 뭐였느냐? 바로 보안수사권이었어요.
보안수사권과 함께 중수청의 이원적 구조 이 두 가지가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보안수사권은 뭐 다 아시죠? 경찰에서 그 수사를 마무리 지어서 가져왔는데 이거 아니야. 좀 미흡해. 이렇게 된 경우 보통 다시 내려보내서 재수사를 하든지 보안수사를 하라고 내려보내는데 그게 아니라 검찰이 직접 보안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이게 보안수사권이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보안수사권이 됐든 무슨 수사권이 됐든 수사권이라고 검찰한테 주어지는 그 순간 검찰은 이거를 10분 악용하여 정치적인 행보의 도구? 아니, 검찰은 지금 검찰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정치 조직이 돼 있잖아. 태국의 군부 보세요. 얘 정치 조직이거든. 미얀마 군부 보세요. 얘들 정치 조직이에요. 당이야. 지들 자체가 당이야, 당. 우리나라 검찰도 똑같아요. 태국의 군부, 미얀마 군부하고 똑같은 게 대한민국의 검찰이에요. 얘들 정치 조직이야. 이들이 정치 조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 수사권이에요. 따라서 이 수사권이 아무리 짜잘하고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검사 새끼들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이거를 악용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주면 안 된다는 거야.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중구조를 만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사실 이렇게 되면 중수청이 아니라 제2, 제3의 검찰청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검사들이 무슨 황당한 주장을 하느냐, 황당한 그 플랜을 짜고 있느냐. 검찰개혁 해도 좋다 이거야. 공수처 만들어라 이거야. 공수처를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들겠다. 중수청 만들어라. 우리가 제3의 검찰청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공소청이 됐든 기소청이 됐든 제1검찰청, 그 다음에 공수처 제2검찰청, 중수청 제3검찰청 요렇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떵떵 치더라. 제가 얘기를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검사들의 지금 야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택도 아닌 소리 한다고 제가 비웃었죠. 근데 요새 진행되는 꼬라지를 보면은 그 말대로 되고 있는 거야. 그게 뭐다? 중수청에서는 수사사법관이고 공소청에서는 보안수사권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절대로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소리 높여 목청껏 외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보안수사권이라든지 검찰개혁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 토론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적폐 언론들과 정치 검사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야, 민주당 지금 분열하고 있어. 야, 검찰개혁을 놓고 강성파와 온건파가 싸우고 있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의 싸움은 민주 진영과 검찰과의 싸움이고, 검찰이 이재명 몇몇 그 민주당 의원들을 또는 민주당 그 고위 인사들을 그 구워 삶아서 회유하고 자기 협박하고 어쨌거나 해가지고 지들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검찰개혁을 좌절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은 검찰과 민주 진영의 싸움인데 검찰하고 이 적폐 언론들은 뭐라고 하고 있다? 민주당 내의 강경파, 온건파의 갈등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더라. 검찰은 여기서 쏙 빠지는 거야. 진짜 핵심은 지들인데, 사실 지금 검찰개혁을 놓고 논쟁이 벌어진 이유도 이 봉욱하고 이 검사들이 이상한 거를 개혁안이라고 툭 던져놓는 바람에 그래서부터 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검사들은 쏙 빠지고 민주당 내의 갈등 구조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는 거야. 참 나쁜 놈들이죠? 아무튼 정치 검찰들과 적폐 언론은 민주당의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의 분열을 계속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여기 물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참 악질적이었어요. 제목이 뭐다? 정성호 뒤에 이재명 이러면서
검찰 개혁안 계기로 표출된 민주당 지지층의 불만 이러면서 마치 민주당 지지층이 친 이재명과 반 이재명으로 갈라져서 싸운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 정청래와 이재명의 갈등이다.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거야. 진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친명은 온건이고 친정청래는 극렬 강성이고 이렇게 또 분열을 만들려고 그래. 그 대표적인 선동의 장에 누가 나서고 있다고? 경향이 나서고 있다고요. 지금 경향 쪽에서 나오는 찌라시 다 그래. 이 미친 새끼들이야 이거. 자, 경향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뭐 연합이니 조선일보니 노났죠. 자, 아무튼 지금 이 검찰 개혁안을 놓고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견이 있는 거라든지 논란이 계속 커지기도 하고 봉욱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내놓은 검찰이 내놓은 검찰개혁안 이것에 대해서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봉욱 민정수석이 내놓은 이번 검찰개혁안 이건 검찰개혁안 아닙니다. 검찰이 개혁하는 척 깡패가 얼굴에 분 바르고 미스 코리아인 척 하는 겁니다. 예. 참. 그게 지금 봉욱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의 실상이죠. 자, 아무튼 이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과연 어떠하냐인 겁니다. 특히 봉욱,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검찰개혁안은 사실상 봉욱이가 내놓은 거다. 모든 건 사실 봉욱이 검찰의 장난질을 가지고 와가지고 검찰이 장난질 친 걸 가지고 와가서 그거를 개혁안이라고 들이민 거다.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좋아. 그렇다 치고 그럼 봉욱이 혼자 설친 거야? 대통령 참모에 불과한 민정수석이 과연 혼자서 설칠 수 있냐? 이런 의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나오죠. 이재명 대통령은요, 일단 공무원들한테 그래 니 쪼대로 한번 일해봐라 이렇게 던져주는 스타일입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면은 포상을 하고 제대로 안 나오면은 그냥 골로 보내버리는 거야.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봉욱 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열심히 한번 해봐봐. 나중에 결과물은 내가 평가할게. 요게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죠. 따라서 지금까지는 봉욱이 꺼내놓은 이 검찰개혁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 대통령쯤 되면은 또는 어떤 조직의 수장급이 되면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만기칠람하듯이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임무는 참모나 부하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결과물을 놓고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뒤집어 엎든지 영 마음에 안 들면 내치든지 그건 그 다음에 하는 건 거예요. 물론 일정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주기는 하겠지. 자,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봉욱은 현재 자기 스타일대로 뭔가를 지금 꺼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속일 수 있을 거다. 가만히슬로 속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봉욱이 내놓은 이번 검찰개혁안은 2020년인가 2019년인가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놓았던 검찰개혁안하고 되게 비슷해요. 거의 똑같다고 해도. 그러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에 문무일이 내놨던 거 되게 비슷해요. 거의 뭐 토시 정도 몇 개 좀 틀리지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때도 검찰은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무산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들고 나온 거지.
아무튼 이거는 봉욱의 스타일이고 봉욱의 해법이지 이것이 결론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뭐냐? 자,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한 게 있거든요. 자, 언급한 내용 일단 먼저 들어보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법을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보완 수사이기. 저는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면 송치가 왔어요. 이틀밖에 안 남았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돼. 예를 들면. 그런데 이거를 보완 수사가 전면 금지가 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하고 끝나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어떡할 거예요? 간단하게 확인하면 될 일을. 그런 경우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거 정도는 해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잖아요. 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예요. 그러나 법을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 원칙적으로 보안 수사권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달리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어야 될 불가피한 상황이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데 그 불가피한 상황까지도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면은 야, 이거 오히려 비효율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원론적인 얘기예요.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나는 보안 수사권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지. 게임 끝. 이렇게 되면 논의가 더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안 수사권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결론이 났다라고 보면은 안 돼요. 자, 근데 언론에서는 이 부분만 쏙 떼가지고 야, 이재명이 보안 수사권을 인정했다, 요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다음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인권보호, 국민들의 권리구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처벌을 제대로 하는 거, 그거 해야죠. 그거 중요한 얘기잖아요. 억울한 피의자가 없는 죄 뒤집어 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거, 인권보호,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게 목표지. 누군가의 권력을,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근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해요. 이때까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여하튼 요만큼만 여지가 생기면 악용을 해가 나쁜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봉쇄해야죠. 그거 동의해요. 이번에 공소청, 중수청, 그거는 나중에 더 연구해야 된다, 이거는. 더 검토해야 된다.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조직 체계만 하자. 근데 이게 지금 전면에 올라와 있어요. 예, 어려운 거죠. 이거 업보예요, 업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검찰의 잘못이에요. 또 감정적으로 하는 분도 이해를 해줘야죠. 이때까지 당한 게 얼만데. 나라 망할 뻔했다. 이재명 죽을 뻔했다. 저 죽을 뻔했잖아요. 수없이 있었던 온갖 그 계기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그러졌으면 저는 죽었겠죠. 구속영장이 발부됐거나 유죄 판결이 났거나. 자,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잘 들어보세요. 나 죽을 뻔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억울하고 많이 당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말을 들어줘야 한다,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결론을 미리 낸 게 아닙니다. 그 보안 수사권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론을 낸 게 아니라 양쪽 다 타당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거냐. 보안 수사권을 안 준다면은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제도를 설계하라. 보안 수사권을 준다고 한다면 보안 수사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좋은지를 놓고 결론을 내리자. 숙의를 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다음 얘기를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예외를 만들고 예외에 대한 안전장치 어떻게 만들까를 막 지금 고민을 하고 이번엔 의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공소청, 중수청 그거는 나중에 더 연구해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미정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보니 법안을 안 냈는데 이게 지금 의제가 돼 있어요. 마치 정부는 보안 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 분명히 주려고 할 거야. 이재명이가 배신했어. 지지철회. 이러고 있어요. 뭐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일부. 근데 이것도 뭐 틀린 얘기는 또 아니에요. 포기한다고 딱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거기서 생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더 검토해야 된다.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조직 체계만 하자. 근데 이게 지금 전면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막 다투고 있어요. 저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물론 다 제가 검토하진 않아요. 그럼 물론 보고는 봤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에다 맡겨놨으니까 얘기를 하고 정부안이 최종안이 될 수도 없잖아요. 입법은 국회가 하고 분명히 논쟁이 막 벌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논쟁이 두려워서 그냥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데요? 정치는 그래도 되죠. 그러나 행정은 그러면 안 되죠. 책임이 더 크죠. 그래서 이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있다. 법과 질서를 정의롭게 지키는 데 있다. 이게 여기에 가장 합당한 길이 뭐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 그게 뭐냐. 머리 아프죠. 어떻게 알아 그걸. 시뮬레이션 엄청나게 해봐야 돼요. 모든 남용의 가능성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다 봉쇄해야지. 그럼 어떻게 예외를 만들고 예외에 대한 안전장치 어떻게 만들까를 막 지금 고민을 하고 이번엔 의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공소청, 중수청 그거는 나중에 더 연구해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미정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보니 법안을 안 냈는데 이게 지금 의제가 돼 있어요. 마치 정부는 보안 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 분명히 주려고 할 거야. 이재명이가 배신했어. 지지철회. 자, 제가 조금 더 틀어드렸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하잖아요. 보안 수사권 주려고 결론 내렸다? 그거 아니다. 아직 결론 안 내렸는데 아직 논의도 시작도 안 했는데 갑자기 논의 지금 맨 먼저 테이블에 올라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 말을 조차도 이상하게 베베 꼬아서 이재명이 보안 수사권을 주려고 한다. 이렇게 언론 보도도 벌써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자, 아직 결론이 안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그러니까 지금도 이 댓글창에도 보세요. 벌써 지금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본인들이 어느 쪽이 더 잘 들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벌써 결론을 내놓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장관이 하는 얘기하고 김용민 의원이나 우리 추미애 그 의원이 하는 얘기를 양쪽 똑같이 놓고 한 번씩 언급하고 있잖아. 결론 안 났다. 더 해보자. 이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도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게 참 문제죠. 자, 그리고 제일 문제는 저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태도입니다.
이 김한규 의원 참 제가 볼 때마다 짜증나는데 이번에도 이 언론 이게 의원총회 결과를 놓고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하는 의원들 많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은근히 보안수사권 인정하는 쪽 정부 안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싹 말을 좀 만들어 놨어. 본인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놓고는 있는데 보았을 때 상당히 뉘앙스가 이상하게 들리는, 그래서 마치 보안수사권을 인정하는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하는 국회의원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말을 싹 몰아가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거를 기자가 잘못 썼는지 김한규 의원이 말을 잘못했는지 좀 더 자세히 따져봐야 되겠으나 국회의원이라면 더군다나 이 당의 입장을 설명해야 되는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거는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하여튼 좀 그래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추미애 의원님 그리고 우리 김용민, 박주민 이런 분들은 절대 검찰에 보안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도 마찬가지죠. 일단 이 보안수사권과 함께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 중수청의 이중구조 문제, 수사사법관 요거 검사가 이름만 바꾼 수사사법관 요거는 일단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아. 하지만 이 보안수사권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논의를 두고 지금 다양한 지금 논쟁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이분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보안수사권 글쎄 필요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수사권이란 이름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긴급함,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때 어떻게 할 거냐. 긴급한 상황이 있다. 그럴 때는 긴급 요구권이나 즉시 수사 요구권이나 이렇게 시급을 다툴 수 있는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도 그런 장치가 있거든요. 아니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은 밤새 검찰청하고 경찰하고 전화 왔다 갔다 하면서 일 처리해요. 그거를 제도화시키면 되잖아. 지금도 그거 해요. 마치 지금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요. 지금도 검사들이요. 웬만한 수사 다 경찰한테 다 밀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수사해 주세요. 저거 수사해 주세요. 요거 좀 갖고 오세요. 합니다. 전화해서 맨날 그렇게 요구를 해. 지금 안 하는 줄 알아? 그리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 밤새 둘이 한 사람은 검찰청에 앉아서 한 사람은 경찰서에 앉아가지고 전화 받고 뭐 뛰어다니고 하면서 다 해요. 지금도 해. 그렇게 지금 하는 이런 그 업무 프로세스를 제도화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줄 이유도 없는 거야. 추미애 장관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안 줘도 된다. 다른 방법 얼마든지 있다. 저는 이거 동의합니다. 긴급한 경우 물론 있지. 근데 그 긴급한 경우에 굳이 검사한테 수사권을 줘서 그걸 해결할 거냐?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검사한테 수사권 안 주고 긴급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긴급한 요구가 왔을 때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의무, 이런 것들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검사가 전화 띠리릭 해가지고 형사님 지금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자료가 요게 없어요. 이거 빨리 좀 찾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을게요. 이거 안 돼? 전화 한 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검사가 띠리링 전화해가지고 형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라는데 어느 형사가 못해요, 싫어요 이러는 거 밖에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마치 지금 정성호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검사가 띠리릭 전화해서 빨리 좀 해주세요 하는데 형사가 못하겠는데요? 반성하시죠? 요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런 경우 없어요. 어느 형사가 그래? 참네. 도로 걔 뭐가지 잘라죠 그거. 지금 안미연 검사 이런 새끼들이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대통령이나 장관을 지금 속이고 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뭐 누구는 그거 안 봤나? 나는 기자 생활하면서 경찰 안 들어가 봤고 검사 안 들어가 봤어? 다 들어가 봤어. 그렇게 해. 예?
한 번은 제가 모 경찰서 출입을 할 때인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그 나이 많은 형사들 보고 우리가 형 이랬거든. 그래서 무슨 형 얼굴이 왜 그래? 이랬더니 아씨 어젯밤에 검사가 전화가 띠리릭 와가지고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남았는데 빨리 이 서류 찾아가지고 보내라는 거야. 내가 그래서 졸라게 뛰어다녔네 새벽부터. 아씨 예.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보내줬지. 영감님이 보내라는데 보내줬지. 그러더라고. 해요 그렇게. 굳이 검사한테 수사권이 없어도 한다고. 참네. 어이씨 열받네. 씨. 자, 민영배 의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보안 수사권이 됐든 뭐가 됐든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은정 의원도 똑같이 얘기를 하죠. 절대 안 돼.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하다. 추미애 장관은 관봉권 띠지 사건 때 이미 검찰 보안 수사권 논리가 깨졌다. 관봉권 보세요. 관봉권 수사. 검찰이 수사를 망쳐놨잖아. 관봉권 띠지가 사라졌는데 누가 그 띠지를 없앴는지 검찰이 못 찾아내잖아. 그런데 무슨 검찰한테 보안 수사권이 필요해? 보안 수사는 검찰이 보안 수사를 받아야 될 판에 무슨 지들이 남 보안 수사를 한다 그래.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안면이고 나발이고 하나같이 이 검사들이 이게 부추켜주면은 살짝 머리가 도나봐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서 검사들이 우쭈쭈 해주면은 붕 떠. 그래서 마치 자기가 엄청 뭐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니까. 그 재심 전문이라는 박준영 변호사 이 양반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 근데 검사들하고 좀 친해지고 검사들이 우쭈쭈 해주니까 그리고 검사들이 무슨 자문위원회 이런 거 할 때마다 그 사람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의견 듣고 했고 뭐 그런 거 오면은 또 수당도 주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찌 된다? 나중에는 이렇게 붕 떠. 그러더니 완전 검찰 편이 됐어.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처음 시작은 검사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시작한 사람들도 검사들이 옆에 둘러싸여가지고 우쭈쭈 기자님 해주면은 붕 뜬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아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자는 지 돈이 아니지만 남의 돈을 지 돈처럼 여기는 그런 자들이고 지 권력이 아니지만 남의 권력을 지 권력처럼 쓰는 사람이 기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착각 때문에 나온 거예요. 착각. 지가 재벌이 된 착각. 지가 권력을 가진 착각. 지가 아닌데 말이야. 자,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들도록 검사들이 우쭈쭈쭈 해준다고. 그런데 검사가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우쭈쭈쭈 해가지고 붕 뜨게 만드는데 같은 검사들끼리는 오죽하겠냐고. 예? 그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은 보안 수사권 절대 안 된다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을 인정할 것처럼 그렇게 말한 것처럼 돼 있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거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얘기합니다. 보안 수사권 인정할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이재명이 배신했다. 아니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했어요. 네. 자, 이제부터 우리가 강력하게 논의를 해서 결론을 지으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바로 그 논의의 맨 앞장에 설게요. 제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한번 핏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제 핏대 한번 안 올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번 보안수사권까지만 핏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7분이고요.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